지스쿨. 안녕하세요. 2025 경기 중등특수합격생 여하연입니다. 그럼 바로 합격수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공부 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총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공부했고, 24년 대비 때는 상반기까지 직강을 다니면서 올인을 했지만, 하반기에 기간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7월 이후로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낮은 점수로 1차에서 불합격을 했었고, 기간제 이후에 1년 동안 공부에 올인을 하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성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1차에서 83.6점으로 컷플러스 6.33점으로 합격을 했었고, 이때 교육학은 17.67, 전공은 6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수업 실현에서 마이너스 0.25점 감점, 수업 나눔에서는 마이너스 3.33점, 그리고 면접에서는 4점을 감점당해서 총 성적 176점, 공부점으로 25등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부 성향입니다. 저의 MBTI는 ESFP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부와는 거리가 먼 MBTI라고 생각을 해요.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사람도 많이 좋아하고, 굉장히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성향입니다. 그리고 장의존형이어서 직감과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어려웠어요. 공부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계획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유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합격 수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기간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임용 합격에 대한 의지가 엄청 불타올랐어요. 그 전에는 현장 경험이 많이 없어서 공부를 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음, 기간제를 경험하고 나서는 적성에도 맞았고, 굉장히 보람찬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용 합격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경험이 저의 특수교사에 대한 길에 확신을 주었고,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상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1년 안에 끝내자. 2025년 3월에 첫 출근하자. 라는 마음으로 임용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합격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차는 버리는 내용 없이 기본 이론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되 심화로 살을 붙여서 추가적인 내용을 암기를 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학 공부와 전공 공부의 비율을 알맞게 조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교육학과 전공의 비율을 5대5로 가져갔습니다. 초반에 교육학 공부에 좀 힘을 써서 암기를 먼저 하고 하반기부터는 교육학 비중을 점차 줄여서 전공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차를 준비한 과정에 있어서 후회되는 점은 법통론 회독을 좀 천천히 했던 점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전공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더 많이 봐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법통론이 완벽히 숙지되지 않은 느낌에 굉장히 불안했고 시험 직전에 하루에 3, 4시간씩 법통론을 암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가 끝난 이후에
딱 일주일 동안 쉬고 바로 2차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합격 발표가 되지 않아서 좀 불안한 시기였는데도 바로 2차 준비를 시작을 했던 게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이쌤께서 진행하셨던 2차 강의와 그리고 해주셨던 피드백 등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후회되는 점은 1차 점수가 발표나기 전까지는 스터디에만 의존을 하고 개인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점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과 면접 만능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시험 직전에 급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시험장에 들어갔던 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먼저 특수교육학입니다.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는 듣지 않았고 3월부터 11월 패키지를 직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연도별 기출을 풀고 사강사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근데 해설도 시간이 부족해서 처음에만 좀 열심히 듣고 끝까지 완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는 1월부터 4월까지는 기본 이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을 서로 설명해주는 짝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서진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나서 4명이서 모여서 오늘 수업에서 강조하셨던 부분, 그리고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와는 별개로 인출표를 구두 인출하는 짝 스터디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인출표 기반으로 구두 인출 짝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제대로 된 암기를 시작한 시기는 7월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기본 이론서, 그리고 끈기 기출 분석 끈기 기출 분석 책, 그리고 서진 교수님께서 주신 강론 심화 자료, 그리고 제가 수정한 인출표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출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서진 교수님의 기본 이론 내용과 강론 심화 자료 내용을 합쳐서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에는 왼쪽에 있는 질문만 보고 이렇게 구두로 인출하는 연습을 하면서 암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학 월별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일단 기본 이론 강의를 제가 듣지 않았고 그래서 타 강사의 기본 이론서를 1회도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기출을 표시하고 보충 설명을 적으면서 기출 문장을 정리하면서 단권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부로는 이땐 따로 암기를 하진 않았고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자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강론, 유튜브, 카페 등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 바탕으로 설명하는 짝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서진 교수님의 기출분석 직강을 듣기 시작했어요. 기출분석 직강을 듣기 전에는 먼저 기출을 풀고 채점을 한 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던 점은 서진 교수님은 항상 기출에 있었던 내용,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항상 확장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부분이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부로는 인출표를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구조도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끈기 꾸러미 책을 활용을 해서 부족한 영역을 필기하면서 구조도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 강의 시간에 서진 교수님이 확장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답을 써보는 연습까지 하면서 개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출표를 통해서 구두 인출 스터디를 주 1회 진행을 했는데 이때에는 완벽하게 암기하는 느낌은 없었고 모든 내용을 훑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복습 스터디는 직강이 끝난 후 강조한 부분을 보충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부터 저는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때는 문제풀이 직강을 들었어요. 문제를 풀려면 어쨌든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가능했기 때문에 이때는 문풀 강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 전주에 해당하는 용역을 꼼꼼히 암기를 한 채로 문풀을 직강에 가는 방식으로 스터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연도별 기출 풀이와 해설 강의를 함께 병행을 했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출표에 기본 이론서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강론 심화 자료를 함께 추가하면서 인출표를 암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개인 공부는 문풀 강의를 듣기 전에 서진 교수님께서 연습 문제 올려주면 그거 먼저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출표를 암기를 하고 이때에는 하루 평균 9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 2회 인출표 구두 인출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2달 안에 1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습 스터디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문풀 직강 끝난 후에 1시간 정도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구두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서진 교수님 모의고사 직강을 들었습니다. 이때에도 또 개인 공부로 인출표를 암기를 했고 또 다양한 암기해야 하는 UDL이나 지문자, 점자 등을 매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분홍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외웠고 또 모의고사 오답 노트도 모의고사가 끝난 후 바로 작성을 하면서 몰랐던 개념을 또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하루 평균 9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암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암기하거나 아니면 쓰면서 암기를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엄청 쓰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로는 구두인출 스터디를 함께 하고 또 검사 도구를 매일 복습을 하고 그걸 인증하는 스터디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굿노트에 검사 도구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숙지를 한 후에 공부한 걸 인증하는 스터디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출 스터디도 계속 주 2회 진행을 했고 점점 회독하는 시기를 줄여나가면서 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1회독, 3주에 1회독, 2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전 10일에는 1회독을 시험 전에 마지막 10일에 1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스터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꼼꼼히 보려다 보니까 시험 전날 밤까지 급하게 1회독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하루에 1회독을 끝내려고 하다 보면, 암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거는 저에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1회독을 마무리해서 암기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의는 연간 패키지를 끊어서 들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공부했을 때 교육학 기본 이론만 듣고 따로 공부를 안 했더니 교육학이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연간 패키지를 끊고 강의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어서 1, 2월에는 기간제를 병행하느라 인강으로 들었고 3월부터 11월까지 직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처음에 그룹 스터디로 형성평가 문제를 기반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진도는 빠르게 나가는데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걸 따라가려다 보니까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중간에 짝 스터디를 새로 구했어요. 진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꼼꼼히 암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로 짝 스터디를 구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약 30분씩 영역을 정해서 구도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교육학 기본이론서, 그리고 단권화가 되어 있는 얇은 책이 있어서 찐단권화라는 책을 활용을 했고, 또 형성평가 문제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모의고사, 영역별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월별 교육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월부터 2월까지는 기본 이론 인강을 듣고 딱히 복습하는 시간은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배속도 하지 않았고 온전히 집중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습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직강을 다니면서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기본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되었고, 또 개인 공부로는 형성평가시에 답을 써보고 이를 암기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이를 토대로 매일 30분씩 전화로 인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역별로 백지 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백지 인출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암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좀 더 숙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6월에는 단락별 기출 문제를 푸는 직강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부로 강의 듣기 전에 기출을 한번 풀고 인증하는 거, 또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월과 마찬가지로 분량을 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 전화 스터디로 인출을 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 직강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직강을 듣기 전에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고, 찐단권화라는 책을 통해 이제 형성평가 말고 찐단권화 책을 암기하는 걸로 스터디 방식을 바꿨어요. 근데 이때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역별로 구두인출 스터디를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교육 과정, 화요일에는 방법, 수요일에는 평가, 목요일에는 행정, 금요일에는 심리.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다른 강사의 모의고사를 풀고 함께 채점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파이널 모의고사 직강을 다녔습니다. 이때 개인 공부로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었던 거에서 틀린 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7, 8월에서 나갔던 문제들을 한번 다시 풀어보고 채점하고 틀렸던 문제 확장해서 복습하고 또 오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진단 권화를 통해서 구두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기 때문에 계속 진단 권화를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짝 스터디는 진단 권화 스터디, 인출 스터디와 또 모의고사에서 영역별 문제를 출제한 후에 전화로 구두 인출을 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든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문제 정도 만들어서 전화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틀린 거 체크해서 서로 보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주 일주일 동안은 전공을 1회독 하는데 급급해서 거의 교육학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고, 모의고사만 풀고 오답하는 방식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총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법총론은 따로 강의를 듣진 않았고, 스터디를 매일 했어요. 짝 스터디도 하고 밴드 스터디도 했습니다. 짝 스터디는 매일 아침 30분씩 했고, 법은 통암기를 했고, 총론은 빈칸으로 구두인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주 2회 통문장으로 구두인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밴드 스터디로는 매일 정해진 요일마다 문제를 만들어서 올렸고, 다른 요일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올린 문제를 풀어서 인증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총론을 월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1, 2월에는 주 5회 짝 스터디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때에는 총론은 시작하지 않았고 법만 통문장으로 암기를 했어요. 통문장으로 암기를 하려다 보니까 템포가 느리게 진행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에도 주 5회 짝 스터디를 했어요. 이때부터는 밴드 스터디도 함께 했고 또 개인 공부로 8월부터 기출을 풀고 오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법총론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고 기출을 풀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짝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이때에도 밴드 스터디는 계속했었고 짝 스터디로 그때 통문장을 암기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구두인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개인 공부로 장특법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주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약했고 잘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체만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하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주체를 정리하는 거를 개인 공부로 넣었었고, 그리고 서진 모의고사를 풀면서 서진 교수님이 강조했던 일상생활 활동,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암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진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을 자료에 표시를 하면서 암기를 했었고, 또 이때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함께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분석하면서 암기를 했었고, 또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에서도 되게 비슷한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통문장으로 비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전 2주는 하루에 3, 4시간씩 투자를 했습니다. 초특이랑 유축 문제를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법총론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반기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12시에,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기르려고 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새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늦게 자는 편이기도 했고 새벽에 공부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맞았는데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에는 12시 전에 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강이 있는 날에는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항상 학원에 일찍 갔어요.
근데 교육학 직강은 자리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어서 5시에 일어나서 학원에 가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줄에 앉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더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 일찍 가는 날에는 아침에 법, 총론 스터디를 하거나 특학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공부 시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하루가 길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8시에는 적어도 스카이 스터디 카페에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공부를 하면서 전날 늦게 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늦추지는 않았고 항상 8시 전에는 일어나서 공부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잠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식곤증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어, 잠을 깨면서 공부하지 않았고 그냥 엎드려서 잤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자고 나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졸면서 이렇게 하면 했었던 공부는 머리에 제대로 남지도 않는 느낌이어서 과감하게 한숨 자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자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집에 가기도 했고, 또 카페에 가기도 했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스터디 카페 테라스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이 인출표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서 암기하면 좀 잘 외워지는 편이어서 집이랑 스터디 카페 테라스 공간을 굉장히 애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에는 밥 먹으러 갈 때도 인출표를 들고 가면서 보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주 3회 헬스장을 가면서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공부할 때는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7월부터 제가 제대로 된 암기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답답하거나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에는 한강에 가서 야경 보면서 러닝을 하기도 했고, 자전거를 타면서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앉아있기보다는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 정리도 하고 또 멘탈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는 것을 저 추천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제가 하반기 때 공부를 했던 열풍타인데요. 저는 열풍타를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장의존형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면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열풍타를 많이 활용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 공부하는지 항상 체크를 하고 하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음, 임용시험은 100점을 바라는 시험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건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 아는 거 틀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자. 라는 말을 서진 교수님께서 모의고사 시즌 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임용시험이 시간이 부족한 시험도 아닌데 항상 급하게 읽고 문제를 푸느라 많은 개념인데도 자꾸 틀려서 속상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서진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을 새겨듣고 시험장 가서는 절대 실수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많은 걸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차에서 소수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0.1점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에서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힘들고 1차보다는 2차 공부가 더 막막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를 열심히 해서 고득점을 받는 걸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용은
하반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반기가 되면 날도 더워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공부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칠수록 더욱 제 자신을 믿었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하면서 자기암시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합격을 위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